네, 안녕하세요. 프란시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공부 방법론 분야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찌 보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영어 회화, 스피킹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뭐 서울 가보면,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지역별 도시 가보면은 뭐 부산, 광주, 전주, 뭐 수원 외국인들 많죠. 특히 이제 영미권 영어로 구사하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영어로 해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길거리에서 부럽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영어 회화를 잘하면 더 많은 영역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또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테고요. 참 말하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또 더군다나 내수 경제 위주가 아닌 수출 위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과 해외 국가들과의 교역이 많아요. 그 어떤 나라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의 중요성이 어떤 나라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어 회화, 스피킹 향상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영어 회화는 기초영문법 상관없어. 뭐 단어도 그냥 대충 조금만 알면 돼.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막 말하고 단어도 몇백 단어 모르는데 어떻게 다양한 분야의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뭐 간단한 생활회화 정도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초영문법, 기초회화 단어는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1번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요. 기초영문법, 그러니까 중앙영문법이라고 저는 말할게요. 요 정도 레벨. 중앙영문법 3권으로 보통 돼 있다고 그랬죠. 책들이, 문법책이. 그거를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독해도 내가 영문법으로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의 책들이나 이 정도는 무리 없이 해석이 돼야지 기초문법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하기 영어 회화는요 이 중앙영문법만 완성해놔도 90% 완성됐다. 자, 과정 거의 없이요. 그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영문법 필요 없어요. 그럼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영문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 중학 영문법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대신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을 해줘야 돼요. 자, 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좌절하는 경우가 있죠. 발음이 안 좋아서.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단어도 막 어휘를 한 10,000개 이상을 알아요, 내가. 그리고 뭐 그냥 이거 뭐 하면은 바로바로 그냥 0.5초 만에 단어가 툭툭 튀어나와요. 내가 알고. 그런데 말도 해요. 문법적으로도 바르게 올바른 문장을. 그런데 이해를 못 해요. 영국, 미국인들이 왜 그럴까요? 발음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발음으로 영어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문법적으로는 대충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다. 막 발음이 다 이상해요. 쌀을 살이라 그러고, 간다를 강다라 그러고, 막 그러면 이해 못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발음 교정은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 교정 보면 대표적으로 못하는 게 L 발음과 R 발음, 그 다음에 V 발음과 B 발음, 그쵸? 예. 알파벳 B, 그러니까는 베이스볼 할 때 B요. 그 다음에 빅토리 할 때 V, 이것도 잘 안 되고요. 또 라디오 할 때 그 R 발음과 그 다음에 lonely 할 때 외로운 할 때 L 발음 잘 안 되죠. 또 뭐가 있죠? TH 발음. 자, 선생님 세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그, 뭐죠? 발음 기호가 꼭 번데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번데기 발음이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계셨거든요. 그, TH 발음이죠? 이 발음. 이것도 익혀야 돼요. 이 발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와, 그 앞니와 밑에 니를, 혀를 살짝 대면서
그 뭐죠? 공기가 입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through 그렇죠? 예, 이런 발음들 여러분들 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요새 또 많이 우리가 인터넷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화상 채팅을 많이 해요.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컴퓨터로도 하고요. 뭐 노트북, 뭐 태블릿 PC 다 하는데 중요한 게 화상 채팅을 하는데 화상 채팅 회화 수업을 받는데 1년을 했는데 2년을 했는데 늘질 않는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도움은 돼요, 당연히. 외국어는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근데 왜 늘지 않을까요? 제가 공통적으로 찾아낸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요. 생활회화만 반복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뭐, What did you do yesterday? 뭐,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s your favorite movie? 뭐, 이런 영화. 뭐, 그냥 아주 간단한 회화만 계속 반복하면서 그걸로 떼어가면서 20분을 다 소비해요. 일주일에 2회, 3회다, 그러면. 그럼 그 회화밖에 못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건 아주 잘하죠. 예.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가벼운 회화조차도 못하죠. 왜? 생활회화, 아주 기초적인 생활회화만 1년, 2년 동안 계속 그것만 한 거예요. 예? 뭐, good morning, 뭐 이런 회화만요. 그렇죠? 예. 뭐,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뭐 이런 거요. 예. 뭐 이런 거, 뭐 간단한 거 너무 이런 것도 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표현만을 말하진 하진 않잖아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상 채팅, 회화 수업을 하더라도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잘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사용을 하려고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하면 틀리게 되겠죠? 처음 하니까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틀리더라도 말을 해야 돼요. 틀리더라도 근데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틀릴 리는 없겠죠. 약간의 에러들이 있을 텐데 그 에러를 반복을 하더라도 반복해서 하면은 개선이 되겠죠. 교정이 되고 그러면서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상 채팅 회화 수업을 하더라도요. 동일한 회화, 아주 기초적인 생활 회화만 1, 2년 하면 절대 영어 회화가 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어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휘도 다양한 분야 어휘를 완벽하게 암기하고요. 이 어휘들을 자꾸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늘죠. 1년, 2년 하다 보면요. 그런데 열에 제가 보기엔 한 7, 8은 계속 자기가 잘하는 회화, 아주 기초적인 영어 회화만 계속 반복해서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어를 많이 알수록 분야별 말하기 능력도 향상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단어, 어휘를 많이 한다고 스피킹, 말하는 영어 회화가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면 뭐 토플 공부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 토플 vocabulary 책 보면은 막 22,000 이러죠. 22,000 단어요. 여러분 22,000 단어 알면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대학 가서 공부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지정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그 책 22,000 단어 외운다고 말을 영어 회화를 잘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안다는 거는 기본적인 조건이 완성됐다는 거죠. 내가 익힌 어휘를 이제 말로서 자꾸 내가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남아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휘만 안다고 스피킹, 영어 회화가 잘한다, 이게 보장됐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단어를 일단 먼저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 뒤에 그 내가 익힌 단어들을, 어휘를, 영어 회화를 통해서 계속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늘겠죠. 그 다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어 그 회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제 5번부터 집중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요새 DVD도 많이 나오고요. 또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동영상들이 비디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들, 헐리우드 영화, 뭐 영국 영화들. 예. 그래서 한글 자막이 있는 영화 보기는 일단은 피하고요. 왜 그러면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다. 그러면 뭐 배우들이 영어로 하겠죠. 그런데 한글 자막으로 봐요. 그럼 여러분 눈이 거기에 꽂혀요. 자막에, 한글 자막에. 그래서
다른 거를 다 막아버려요. 한글 자막만 보게 되는. 그 다음에 동영상과. 영어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 보는 영화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한글 자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본 다음에요. 두 번째 볼 때는 영어 자막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영어 자막이 있는 영국, 미국 영화 반복해서 시청하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영화 시청 중에 이해하기 힘든 대사들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 내가 생활해야도 좀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좀 해. 그런데 좀 중간중간에 이거 좀 따라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럼 발전이 없죠. 그런 대사는 별도로 회화 노트 여러분들 예쁜 회화 노트 한 권 마련해 놓고요. 스프링 줄쳐진 거 거기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화 노트에 저거 반복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글 자막 시청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한글 자막으로 영화를 한번 시청을 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아, 이런 줄거리, 이런 내용의 영화구나. 그러면 내용을 알아요. 그리고 영어 자막으로 그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최소한 5회 이상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 나오는 익숙한 표현들이 내 귀가 뚫릴 테고요. 그걸 또 어느 정도 내가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겠죠. 가능하면 제가 보기엔 한 10회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최소 5회 이상. 자, 그리고 그렇게 반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자막 한번 없애고 한글 자막 없이 아무런 자막 없이 그냥 틀어놓고 무자막으로 영화를 한번 시청해 보는 거죠. 예, 내가 진짜 이해를 제대로 하는지. 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영화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학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로 가려는 학생들은 시사적인 거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토론을 많이 하니까. BBC나 CNN, 자, 앱을 통해 뉴스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스마트폰 앱 깔면요 다 나와요. BBC, CNN. 근데 중요한 게 텍스트 문장들로 쫙 뉴스를 읽을 수 있죠. 그거 먼저 한번 읽어봐요. 예. 그럼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실력이 내가 기초용법도 완성이 됐고 vocabulary도 거의 뭐 한 만 이상이다. 그러면 텍스트 읽으면 거의 이해가 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100% 이해는 안 가도 거의 8, 90은 이해가 갑니다. vocabulary가 한 만 이상 된다 하면 그러면 먼저 텍스트를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동영상 시청을 하면 돼요. 보통 뭐 짧으면 1분 30초, 길면 뭐 3, 4분 되죠. 뉴스 앵커나 기자가 설명하는 그 뉴스를 동영상으로 쫙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 다음, 여러분. 기초생활회화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어휘를 습득하여 말하기 능력 향상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내가 단어를 몰라요. 정치에 관련된 단어를 모르고요. 거의 몰라요. 뭐 한두 단어 알고, 경제도 그래요. 한두 단어 알고 다 몰라요. 어떻게 영어 회화를 이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죠? 못해요. 단어를, 우리나라 말도 그러죠. 정치 관련된 어휘가 내가 10개도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그럼 정치 관련해서 토론을 어떻게 해요? 경제 관련해서 토론을 어떻게 하죠? 뭐 영어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 관련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이 있어요. 정치 관련돼서 뭐 정치인들, 예, politician, 그렇죠? 그다음에 politics, 그렇죠? 뭐 이런 단어들. 그다음에 MP, 뭐 member of parliament 약자, 그렇죠? 그다음에 parliament, congress,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diplomat 뭐 이런 단어들 많죠. 찾아보면 경제 굉장히 많습니다. 뭐 economy, economics, 뭐죠? economist,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제 경제는 뭐 상승하다, 뭐죠? 하락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이죠. 이런 단어들, 뭐 increase, decrease, 뭐 이런 단어, decline, 그렇죠? 예, reduce, 뭐 이런 단어들, 동사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사회 문화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들한테. 뭐 BTS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사회적인 문제도 얘기하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관련된 아주 대중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 잘 알고 있는 자주 쓰는 이런 단어들은 영어 단어로도 좀 익혀 놓으세요. 그러면 외국인들하고 회화를 할 때 큰 문제 없이 회화가 됩니다. 근데 이쪽 분야의 단어를 모르고서 어떻게 회화가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정치 관련돼서 제가 보기엔 단어들 뭐 한 50개, 60개만 알아도 뭐 기초적인 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5, 60단어면 뭐 기초적인 건 다 돼요. 사회, 문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하면은 익히면 다양한 그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해서도 외국인들하고 영어 회화가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자, 기초영문법도 2회독 하고 일주일에 매번 반복해서 누구를 이제 선생님이 돼서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중학생을 마스터했어요. 정복했어요, 이걸요. 발음 교정도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는 게 또 있어요. R, L 발음, V, B 발음, 이것뿐만 아니요, 이 C 발음을 못해요. 이거를 심지어 대부분 방송에서도 이거를 쌍시옷으로 발음합니다. C라고 C. 예, 우리 왜 좀 농담으로 하자면 웃자고 하지만 욕할 때 그 C 뭐라고 하죠? 이게 그 C가 아니에요. C예요. C. 그래서 이거 BBC 이름 못 알아듣습니다. CNN 이름 못 알아들어요. 외국인들이. 이런 발음 사운드 나는 알파벳이 없어요. 예, C라는 거 C. 그쵸? BBC, CNN 이렇게 된다는 거. 이 C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발음, 그래서 기초영문법 끝냈고 발음 교정도 다 됐고요. 자, 화상 채팅도 하면서 기초적인 생활회화뿐만 아니라 어휘도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이 익혀가면서 많이 늘렸어요. 예. 그리고 영화도 많이 봤고요. 막 10회 이상도 봤고 BBC, CNN도 막 계속 한 2, 3년, 3, 4년 막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외국인들하고 만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학원에 가서도 외국인 그 선생님이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한번 내가 정확히 어느 정도 레벨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예, IELTS라는 시험이 있어요. 영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좋은 게 영역별로 시험을 다 따로 봅니다. 말하기 따로 있어요. 예, 20분 정도 1대1로 시험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영어 시험보다도 굉장히 정확한 분야별 영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스피킹 한번 시험 보고 나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스피킹이 IELTS 점수로 7.0 이상이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예, 7.0 이상이다. 그러면 영국, 미국 대학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물론 말하기 부분만요. 물론 라이팅도 돼야 돼요. 쓰기. 왜 그러냐면 영국이나 미국은 거의 7, 80%의 과제물이 성적이 에세이로 다 끝나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에세이라고 그러지 않고 리포트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다 에세이 쓴다 이러거든요. 예, 뭐 어떤 걸 배웠으면 내 생각으로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는 거죠. 그 에세이를 거의 열이면 7, 8번 다 에세이거든요. 에세이를 써서 그걸로 채점을 해가지고 점수가 나옵니다. 라이팅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쫙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언어는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도움은 되지만 매일매일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긴 시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매일입니다. 매일 단어 10분, 15분 정도 소리내서 계속 읽어주고요. 독해, 예, 뭐 1시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지문만이라도, 예, 한 페이지짜리 한 지문 아니면 반 지문만이라도 해보고 문법도 배운 거 한 10분, 15분 내가 아직도 약한 부분 계속 복습해 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큰 소리로 읽는 습관
지문들, 단어들 큰 소리로 읽는 거 잊지 마세요.